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가야의 건국설화에 이어 연대기상 주요 왕들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고구려부터야. 고구려의 건국자는 주몽 태조왕이야. 일대 태조왕은 오부중 계류부의 고씨들 중에서만 왕을 뽑는 세습을 시작했고 옥저를 정복하고 서쪽의 요동지방으로 진출하려 애썼어. 이대는 비료와 온조를 제치고 태조왕 주몽의 사랑을 받아 왕위에 오른 유리왕이야. 황조가를 지어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기원 후 3년엔 도읍을 졸본성에서 공내성으로 옮기지. 그리고 제천행사인 동맹을 10월에 치르는 것으로 자리잡게 되지. 고대 고국천왕 때 이르러서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어. 자치제의 성격이 강했던 오부는 수도의 행정구역으로 변하였고 각 부의 족장들은 이제 중앙의 귀족이 되었어. 또 이때부터 왕위의 부자 상속을 시작했고 왕권은 더욱 강해졌어. 그리고 당시 국상인 을파소가 매년 식량이 떨어지는 봄부터 여름까지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하는 가을에 이자를 조금 붙여 갚도록 하자고 건의했고 고국천왕은 이를 즉시 시행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진대법이었어. 한민족 최초의 복지 시작이었지. 11대 왕 동천왕은 227년에 왕위에 올랐어. 3세기 전반의 이 시기에 중국은 위촉오의 삼국시대였고 위나라는 당시 요동지방을 막 차지한 상태였어. 이제 국경을 맞댄 고구려와 위가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위가 해로를 이용해서 낙랑과 대방을 통해 배후에서 고구려를 위협하자 고구려는 참지 않았어. 곧바로 위나라의 영토인 요동의 서안평현을 공격했어. 이때가 242년 동천왕 제위 16년이었지. 그런데 고구려는 공격에 실패했고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이 244년 보복을 위해 고구려를 침공해서 환도성을 함락당하게 돼. 그리고 동천왕은 옥저 지방까지 피신을 했어. 전쟁 이후 고구려는 엉망이 되었고 회양성에 새로 수도를 옮겨 동천왕은 피해를 복구하려 애썼지만 3년 만에 죽고 말았어. 이때의 평양성은 장수왕 때 수도로 삼는 지금의 북한의 평양 인근이 아닌 공내성 동쪽의 지역으로 추측하는데 명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태야. 아무튼 이후 고구려의 백성들은 동천왕을 기리며 수도 재건을 위해 온 힘을 모았어. 그렇게 동천왕이 죽고 약 60년 후 15대 왕 미천왕이 313년에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이듬해 314년에는 대방군마저 점령해서 고조선 때 빼앗긴 영토를 한민족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지. 이 미천왕은 한때 소금장수를 한 적도 있어. 사연은 이러한데 전대 14대 봉상왕이 동생에게 영모죄를 씌워 죽였는데 이 동생이 미천왕의 아버지 돌고였어. 돌고의 아들인 을불은 소금장수를 하며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이후 나라 운영을 엉망으로 하던 봉상왕이 당시 국상 창조리에게 폐위되고 소금장수하며 숨어 지내던 을부를 왕으로 추대했어. 소금장수가 고구려의 왕이 된 거야. 미천왕은 고구려 왕들 중에 유일하게 초상이 전해져 내려오는 왕이기도 해. 이 미천왕 사후에 16대 고국원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 이때 백제 근초고왕이 회양성을 침략해서 고국원왕이 전쟁통에 전사하게 되지. 위기인 와중에 왕이 된 고국원왕의 아들 17대 소수림왕은 우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보단 백제와 화친을 맺고 중국의 동진과 외교를 하는 등 고구려 내외부를 정비하는 데 힘썼어. 372년 중국 전진에서 불상과 경문을 받아들여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했으며 이듬해인 373년에 율령반포를 통해 나라의 기강을 세웠지. 소수림왕이 죽고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왕이 됐는데 바로 18대 고국 양왕이야.
고국양왕은 북쪽으로 후영과 대립하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대립하여 공격적인 확장을 개시했고, 짧은 재위기간 동안 국가 기반을 착실히 다져 후대의 왕이 정복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 그리고 고국양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바로 19대 광개토대왕이야. 이전 백제의 침공으로 전사한 고국원왕의 치욕을 서력하듯 왕이 된 지 1년여 만인 392년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 땅을 차지했고, 396년엔 한강을 넘어 남하하여 대승을 거두었지.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아신왕이 광개토대왕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지. 노객이라는 호칭은 신하 또는 소인 정도로 의역할 수 있어. 또한 만주 지역으로 영역을 넓혔는데 395년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 지역도 확보했어. 그리고 398년에 숙신 그리고 신라를 돕기도 했는데 400년과 404년 두 차례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고 400년엔 금강가야까지 진격해서 큰 타격을 줬어. 이때부터 금강가야는 쇠퇴하기 시작하지. 406년에 거란, 410년에 동부여도 굴복시켰지.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건 우리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강한 나라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였어. 413년 광개토대왕이 죽고 맏아들 20대 장수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고구려의 왕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 427년에는 공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434년에는 북방의 부기와 외교관계를 강화해서 남진 정책을 준비하기도 했어. 마침내 475년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당시의 백제왕인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했지. 장수왕 통치하에 당시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나 몽골 초원의 유연 등과 대등하게 외교를 펼쳤고, 그들과 대등한 위상의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되었어.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를 건립했는데 이는 사료가 부족한 4에서 5세기 고구려와 한반도 및 만주 여러 세력들의 정세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로 큰 가치가 있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지. 장수왕은 이름처럼 장수해서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서 후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그 손주가 21대 문자명왕이야. 문자명왕은 여러모로 위대한 선왕들의 업적을 잘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 그리고 즉위한 지 3년 만에 부여를 멸망시키고 부여를 고구려에 통합하는데, 이 때문에 고구려의 최대 영토 보유 시기가 바로 광개토대왕도 장수왕도 아닌 이 문자명왕 시기라고 보는 설도 있어. 이렇게 최고 전성기를 누린 고구려였지만 문자명왕 사후엔 왕위 계승 문제와 귀족 파벌 분쟁으로 내부가 혼란했어. 그게 바로 22대 안장왕, 23대 안원왕 때야. 24대 양원왕 때 이르러는 북쪽의 돌궐의 침입을 격퇴하느라 고구려 남쪽 경계가 약해진 틈을 타 쳐들어온 진흥왕의 신라와 성왕의 백제, 나제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다시 내주게 되지. 하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고구려가 약해진 것은 아니었어. 여전히 만주 쪽엔 많은 북속국들을 다스리며 거대한 영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 이 한강 유역을 최종적으로 차지한 것은 신라였는데, 이때부터 한반도에서 신라의 늦은 전성기가 시작되지. 양원왕의 장자로서 그 뒤를 이은 25대 평원왕은 북주의 침략을 배산에서 물리쳤고, 이 싸움에서 그 유명한 온달 장군이 큰 공을 세웠어. 또 이때 중국의 수나라가 남조 진을 격파하면서 중국이 통일되고 하나의 강대한 제국이 자리잡게 되지. 이 수나라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라고 했지만 거절하면서 분쟁의 싹이 트기 시작하지. (26대) 영양왕은 평원왕의 장자로 590년에 왕이 되었어. 이 시기에 고구려는 북서쪽으로는 중국 수나라의 압박이 심했으며 한반도의 신라, 백제와의 싸움도 계속되어 분쟁이 격화된 시기야. 영양왕은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탈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603년 장군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기도 했고 608년에는 북한산성을 공격했어. 또한 백제가 수나라와 친교를 도모하자 598년과 607년에 공격하여 견제하기도 했어.
계속된 압박에 고구려가 598년 수의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자 같은 해 수 문제가 30만에 달하는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침략해왔어. 하지만 장마와 역병 문제로 큰 성과 없이 회군했지. 그러다 604년 수 양제가 즉위하면서 612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되지. 113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지만 수나라가 막상 공격하고 보니 앞쪽 전선에서 고구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 그래서 30만의 별동대를 평양성으로 보냈는데 이때 고구려의 명장인 을지문덕이 정예 별동대 공격을 잘 막아냈어. 그리고 후퇴하는 적군을 살수에서 거의 전멸시켜 고구려의 대승을 이끌게 되지. 이후 613년에 3차, 614년에 4차 침략을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많이 소진한 수나라는 지방에서의 반란과 중앙 세력의 약화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 27대 영유왕은 영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제2초에는 기존 수나라와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느라 새로 세워진 중국 당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어. 624년엔 당에서 도교를 수입하여 진흥시키면서 종교의 다양성은 확보했지만 불교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켜 지지를 잃었어. 이후에도 당나라의 시종일관 저자세로 외교하며 제후국을 자처하자 일부 대당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지. 영유왕은 그중 대표적인 인물인 영계소문을 제거하려다 역공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돼. 그리고 영계소문은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잡게 되고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28대 보장왕이야. 재임 기간 동안 영계소문이 실권을 장악해서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했지. 642년 신라 김춘추가 백제의 침략 방어를 도와달라며 요청하는데 거절하여 신라와 동맹이 느슨해졌어. 그리고 이후에도 당나라에 계속 강대강 외교를 이어가자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어. 고구려의 요동성, 백암성을 함락시키고 회양성까지 진격했는데 안시성 전투에서 성주, 양만충 등이 분하여 당군이 퇴각하게 되지. 이후로도 크고 작은 당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지려는 중국과 대립하며 고구려 최후기까지도 독자적인 국가 지위를 유지했어. 허나 당과 연합한 신라에게 660년 백제가 멸망했고 이듬해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자 복속되어 있던 말갈과 거란의 영향력이 약해졌어. 마침내 668년 회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왕은 당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지.